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이충근의 국제 정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미국 의회 하원이죠. 하원에서. 네. 하원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이 재지정하는 된, 예. 법안이 발의가 발의가 된 거지. 네. 통과되고 결정된 것은 아닌데 아직은. 얼마나 걸리죠? 이게 통과.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곧 되겠죠. 이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본인들은 뭐 가급적 상원 그렇죠. 갔다가 통과하는 절차를 그렇죠. 빨리 밟겠다고 그렇죠. 공언을 해놨습니다. 예. 그 지금 그 미국이 이제 원래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했다가 네. 2008년에 그 부시 대통령이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부시 거의 말년에 풀어줬는데 그때 무슨 뭐 다른 뭐 대화를 할 필요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네. 풀어줬겠죠. 근데 그거를 이게 영어로는 뭐지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네. 스테이트 스폰서 오브 테러리즘 해가지고 스폰서 오브 테러리즘. 그러니까 스테이트 스폰서 오브 테러리즘. 아, 테러리즘을 지원국. 지원하는 네. 국가다 하는 거 얘기죠. 네. 그러니까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이제 네. 그 뭐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데 그 테러 지원국은 미국 국회에서 하지만은 결국 지원을 하는 그 행정기관은 외무부입니다. 미국 네. 국무부. 근데 한번 지원을 받으면은 뭐 국제적으로 그냥 완전 완벽하게 고립되는 나라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거의 고아되는 겁니다. 고아 왕따 되는 네. 거죠. 왕따. 어떤 식의 불이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외교적으로도 불이익되고 경제적으로도 안 되고 뭐 국제법적 하여간 그냥 쟤하고는 놀지 마 하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이름으로는 단순하지만은 그게 한 번 걸리면 이제 완전히 그 걸린 나라는 이제 애먹는 거죠. 그거를 북한이 풀어달라고 옛날에 뭐 많이 그래서 이제 부시 대통령 말년에 뭐 이렇게 해제가 됐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서 북한이 특별히 테러한 것이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네. 테러하고 직접 가까운 것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 미국이 이런 식으로 다시 나가는 걸 보니까 다른 것들하고 이렇게 그 보조를 맞추는 것 같아요. 이번에 북한이 금년 1월 달에 뭐 미사일 이렇게 핵실험하고 4차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쏘고 그다음에 지난 6월 1일 날은 북한을 뭐 금융으로는 완전히 그냥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조치가 나오고 네. 이번에는 그 또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겠다는 것이 그 북한을 뭐 미국이 북한의 핵 제거를 위해서 또는 그보다 한 수 더 나가서 뭐 북한 정권의 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뭐 농구말 쓰면 올코트 프레싱으로 나가는 전방위 압박의 일환으로 지금 테러 지전국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아니라 그 2008년에 그 해제되기 전에 북한이 테러했다는 근거가 뭐 있냐라는 거를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미국한테 좀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네. 북한이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테러했다고 테러 지원국에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내놓은 근거는 뭐 많습니다. 저는 아주 특이한 근거를 한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그 테러리스트 중에 잘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 중에 이라크에 선교하러 갔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 기억나시나요? 김선일 씨였나요? 그렇죠. 네. 네. 그 친구가 그 테러리스트들한테 잡혀가지고 그 꿇어 앉아 있는 사진 우리나라 신문에 다 나고 그랬어요. 걔네들은 그 분홍색 옷 같은 거 입히잖아요. 그 꿇어 앉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자기네들은 얼굴에 다 복면 쓰고 총 들고 이렇게 서 있고. 네. 근데 그 미국 사람이 그 들고 있는 총이 북한째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뭐 그런 쪽으로 정보하는 사람들한테 듣고서 자기네들이 그게 북한 총이라는 거를 아는 거가 그 AK-47이 정말 지구에서 제일 많이 쓰는 총입니다. 네. 테러리스트는 전부 그 총 쏘고 있죠. 그 미국에서도 팔아요. 미국에서도 이제 총 가는 가게 하면 그거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정말로 좋은 총이에요. 좋은 총이라는 게 성능이 좋다라기보다도 가볍고 그거는 뭐 고장이 안 납니다. 고장이. 네. 뭐 비를 맞아서 그냥 막 물이 들어가도 잘 나가고 네. 뭐 진흙탕에 들어갔다 나와도 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테러리스트들이 전부 그 총을 쏘는데
그거가 만드는 나라가 원래는 소련제지만은 체코슬로바키아도 만들고 중국도 만들고 북한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네. 북한 AK-47 그 아카보라는 총인데 북한 AK-47은 AK-47 중에서도 성능이 꽤 괜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마크가 무슨 이렇게 특이한 마크가 있대요. 그 총에 그 마크가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그러면 테러리스트들이 들고 다니는 총을 제공한 나라가 테러 지원국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거는 뭐 좀 특이하게 아는 지식이고 그냥 보면은 그 북한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 후세인이 벙커 공사할 때 가서 져주고 그런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북한 노동자들이 가서 다 벙커도 져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의 군인들이 교관으로 가가지고 이른바 폭력 수출을 했죠. 테러리스트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들도 일종의 군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사 훈련을 시켜준 증거는 많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해줬다는 건 네. 뭐 다 아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뭐 꼭 테러리즘하고 직접 연관되느냐는 모르지만은 시리아의 그 핵시설을 북한이 건설해주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폭격한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북한 사람도 뭐 많이 다쳤다고 이렇게 거기서 나왔죠. 죽고 다쳤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 그래서 북한을 그 테러리즘을 스폰서하는 국가다라고 네. 미국이 지정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풀어줬다가 그 다음에 지금 테러는 사실은 옛날보다는 잠잠해졌는데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 국가라고 이제 몰고 가는 거는 비단 그 테러리즘 고뿐만 아니라 북한이라는 정권의 그 레짐 체인지를 미국이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박근혜 대통령도 어떤 경우든지 2016년 12월까지는 북한과 타협하지 않겠다. 야, 뭐 날짜를 확 네. 정했다기보다도 대통령이 2월 달이죠. 금년 2월 달에 국회에서 연설하실 때 이제 북한을 변경시키는 수밖에 없다. 변화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북한이 이리저리 끌고 가는 대로 따라만 갈 수는 없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언급이 그리고 지금 개성공단의 이 중단은 시작에 불과하다. 네. 앞으로 이제 북한하고 뭐 그게 이제 바로 레짐 체인지 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김씨 왕조 붕괴.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리 혼자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건 국제사회가 같이 하는 일인데 거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이 더 늦게 동참하는 것이죠. 그 미국은 일찍이 오래전부터 레짐 체인지라는 말을 미국이 썼죠. 미국은 북한을 레짐 체인지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썼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 레짐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칼만 뺏으면 되지 않겠느냐.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비유를 할 때 북한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저 칼을 빨리 뺏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핵무기. 근데 미국은 저 칼이 엄마가 쓰던 부엌 칼이야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부엌 칼을 들고 있는 게 강도야. 그러니까 그 강도를 바꿔야지 칼만 뺏으면 뭐하니 하는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하고 미국하고 북한 핵에 대한 접근 방법이 묘하게 달랐습니다. 우리는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저 칼을 뺏으면 됩니다. 라고 받고 미국은 그 부엌 칼을 엄마 부엌 칼을 강도가 들고 있는 거야라고 보고서 접근을 한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은 오랫동안 레짐 체인지고 우리는 핵을 뺏는 일이고.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지난 2월 16일 그 언급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남북 관계의 역사에서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즉 미국의 대북 정책하고 그 궤가 이제 같아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거는 뭐 미국 의회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는 거고요. 되겠죠. 네. 그렇죠. 만약에 그 경우에 우리가 개성공단을 다시 연다고 하면 한국도 테러 후원국, 테러 지원국과 경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가 국제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테러, 그러니까 북한의 이 정말 개성공단은 제일 막강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막강했냐? 저쪽에서
뭐 전투를 하더라도 개성공단은 그냥 됐고 네. 목함지뢰로 다치더라도 개성공단은 그냥 정말 저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을 거다. 그거는 뭐 북한도 그거는 열어두는 것을 좋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거기도 문을 닫게 된 것이 그게 대한민국이 따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미국이 뭐 우리 이번에 이제 북한이 1월달에 핵실험한 이후에 전 세계가 그 미국은 지금 중국이 안 한다고 막 야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가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서 뭐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1년에 뭐 1억 불인가 이렇게 간다면요. 그 개성공단 하면은 월급으로 나가고 네. 하는 거. 이것조차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얘기로는 또는 국제사회 얘기로는 북한의 핵을 너네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보고 돈 주지 말라고 해서 너네는 주면 어떡하냐라는 그 반문을 할 수가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국제사회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 개성을 문 닫은 것이고 그리고 달러로 주는 거 아닙니까? 개성에는 우리 돈으로 월급 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달러를 주는데 지금 미국이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은 북한과 거래를 하는 모든 은행, 거래를 하는 모든 회사는 미국하고 거래할 수 없다라는 조치까지 나오는 것이죠. 이거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그러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거는 미국 그러니까 북한하고 거래하는 회사는 미국하고는 못한다 하는 그 네. 얘기입니다. 우리가 북한에다가 돈 주려면 외환은행이 달러 바꿔줘야 되는데 미국이 너는 나랑 거래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외환은행이 거래를 못하면은 그렇죠. 외환은행과 거래하는 한국은행도 안 되는 미국과 거죠. 거래가 안 되는 거고 결국 한국 아이고, 금융 죄송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것 시스템 자체가 네. 전 세계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되는 고립이 된다는. 이거는 이거 뭔가 지금 네. 중국의 하웨이가 걸려가지고 쩔쩔매는 거 보세요. 네. 화웨이라는 건 중국의 그 핸드폰 회사 아닙니까? 네. 그 전자회사죠. 전자회사니까 그 기술은 미국 기술도 엄청나게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그 기술을 북한에다 제공했다라고 미국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거를 이실 짓고 와라. 그리고 북한에 불법을 했으면 난 너하고 장사 안 해. 네. 이 세상에서 미국하고 장사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질문인데 최근에는 지정학적인 게 아니라 여기에 경제학적인 걸 넣어서 지경학적으로 접근하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컨대 지금 중국이 수출 수입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거를 모두 합해도 중국이 더 중국으로, 많다. 예, 네. 수출하는 거에 못 미친다. 또 수입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최대 교역국이 결국 중국 중국이다. 아니냐. 그리고 뭐 중국의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한국 내수의 상당 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건 사실이니 우리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좀 화나게 하면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적인 제재를 한국 쪽으로 과하게 되면 부과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냐. 예, 뭐 그런 논리가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그 경제 논리도 좀 정확히 봐야 됩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중국이 미국보다 우리 물건을 더 많이 사가는 건 틀림없어요.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를 사가느냐를 봐야죠. 뭐를 사가느냐. 중국은 우리 완제품을 사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에 파는 거는 중국에 파는 것보다 반도 안 돼요, 지금. 네. 뭐 대략 미국을 우리가 40 팔면 중국을 100 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보다 2배도 넘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에 파는 거는 상당 부분이 완제품입니다. 중국에 파는 건 상당 부분이 부속품이에요. 그럼 중국이 우리 부속품을 사다가 자기네가 기술과 자기네 노동력과 자기네 부품 일부를 합쳐서 완성품을 만듭니다. 완성품을 왜 만드느냐? 미국한테 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부속품을 섞어서 중국이 완성한 물건이 미국으로 갑니다. 제가 한 6년, 7년은 될 거예요. 이화여대에서 그 미국 상공회에서 소장이 와서 강연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우리 그 학자들 앉아서 이렇게 강연을 듣는데 나 지금 이름도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그 금액을 100이라고 치자. 그 중에서 70 내지 80의 종점은 미국이다.
그거는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까지 중국이 우리 경제에 정말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중국에 파는 100 중에 한국 100일 파는데 그 중에 70 내지 80의 종점이 미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그거를 그 무역학 박사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그게 맞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속품을 이제 미국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뭐 미국에 이게 있다 쳐요. 이 물건이. 근데 이게 우리 건데 분명히 이게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한 거로 안 잡힐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으로 부속품을 팔아서 중국이 완성해서 미국에 판 거니까 우리는 미국에 이걸 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다치면은 그리고 중국은 우리 물건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가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경제 제재하면은 자기도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국제 경제한 그 잘하는 그 동료 학자가 심지어는 중국이 한국을 경제 제재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도 아프거든요. 네. 자기도 우리 물건을 사야지 수출을 계속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 제재라는 도구를 가장 확실하게 그거는 국제정치에서 그렇게 성공적인 수단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하게 쓸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지 중국이 아니다. 네, 어떤 경우든 그렇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미국도 분노하면은 경제 제재를 하겠죠. 뭐 중국도 하고. 근데 누가 더 무서운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냐를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기타 북한과 대화하자는 얘기 야당에서는 쑥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얘기가 없는데 그게 지금 이 전 지구적인 무드입니다. 무드. 이거는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가 문제가 된 게 아니죠. 북한의 그 일부 극소수의 통치 집단, 통치배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데 저 체제를 저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국제사회의 컨센서스입니다. 그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있는데 뭐 저는 그 잡지가 이렇게 뭐 우익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좀 중도 좌파쯤 되는 것 같이 보는 잡지인데 그 잡지가 김정은이가 이제 등극하는 그 무렵에 그 날짜로는 2011년 12월 31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것이 김정일이가 죽은 것이 2011년 12월 1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먼저 나오니까 김정일이가 죽고서 일주일 만에 나온 그 이코노미스트 특집 이 커버 스토리가 김정은이 사진을 크게 이렇게 서 있는 사진을 찍어놓고 이 김 씨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큰 두꺼운 글자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본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김정은이 통치를 오랫동안 영원히 지속시키게 할 수는 없다. 이 사람이 있으면은 김정은이가 있으면은 동북아시아 안보도 개판이 될 거고 다 힘들어지고 특히 우리가 잊고 있는 북한의 2천만 그 국민의 이 삶이 엉망이 됐기 때문에 이 친구를 쫓아내게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기사가 이미 북한 정권 시작될 때 김정은 정권 시작될 때 나온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거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겪어보니까 뭐 여기 주한미군 사령관들 오는 사람마다 도무지 예측이 안 된다. 예측 불가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엊그제 신문 보니까 시계를 스위스가 한 대도 안 판대요. 북한한테. 아, 사치품. 그게 사치품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선물. 김정은이 이른바 통치. 통치형 선물인데 그거를 스위스가 안 판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 지금 북한 핵은 물론이지만은 김정은의 그 통치 행태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이 세상 모두가 이제 참 좀 황당해하는 것이죠. 뭔가 모르게 국제사회가 북한의 숨통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 외국 뉴스들 쭉 이렇게 보면은 김정은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저는 그 뭐 직업상 이제 노트북 컴퓨터 딱 치면은 야후 뉴스가 뜨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우리나라 뭐 다음 뉴스 뜨듯이 그 수십 개가 뜨는데 이렇게 쭉쭉 이렇게 보면은 김정은이가 무지하게 많은데 압도적으로 조롱하는 기사들입니다. 이거 뭐 이 웃기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뭐 참 민망스럽습니다. 그런 기사가 하루에도 몇 개씩은 떠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이게 그 분위기가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 분위기가 이런 정권하고서는 좀 거북하다 하는. 그러니까 중국마저도 김정은이 가지고 되겠냐는 그 회의가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순망치한론 어떤 경우든지 그게 이제 북한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좀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아주 노골적으로 밝혔죠. 요번에 그 북한이 6월 7일인가 6월 6, 7일 그 이틀 동안에 2, 3일 동안 그저 제7차 우리나라 당대회, 치면 네. 전당대회죠. 네. 35년 만인가. 36년 만에 했다고 그랬는데 그 김일성 때하고 지금 한 겁니다. 네. 김일성 때하고 지금 한 건데 그러니까 김정일 집권 17년 동안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없은 이유가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전당대회는 언제 하냐면은 다음번 거는 모든 북한 국민들이 입밥에 고깃국을 네. 먹을 수 있을 때 하라 말이지. 입밥에 고깃국, 흰쌀밥에 고깃국이라는 소리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김정일은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뭐 집권하고 몇 년 만에 했는데 이거 그 행태 자체도 거기서 와서 사람들 절하는 거 보고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시진핑 그 중국 주석이 기쁜 소식을 접했다. 네. 김정은 동지가 이건 뭐 우리나라 신문엔 동지란 말은 안 썼다고 그러는데 네. 북한 신문에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동지에게 이걸 보냈다라고 축전을 보냈다. 축전을 보내고 깊은 마음으로 나 개인 자격으로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자격으로 축전을 보내서 당신이 당 그 위원장에 이제 선임된 것을 축하한다.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보냈어요. 그게 바로 시진핑 주석 그러면 우리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고 북한을 어떻게 네. 좀 해갖고 우리 편을 들어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우리가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금년 1월 달에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네. 그리고 사드 미사일 우리는 북한이 저걸 하니까 사드를 갖다 놓겠다는데 그거 갖다 놓는다고 오히려 북한 핵보다 더 크게 화를 내고 뭐 결국은 중국이 전략적으로 북한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김정은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대내적인 문제로 북한에 신경 쓸 여력이 없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은 포기를 안 한다는 그래서 거네요. 이제 저는 저 개인적으로 통일의 방정식은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의 통일을 정말 적극 마음으로 지지해 줄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뭐 미국이 특별히 뭐 착하고 선일량한 나라라기보다도 전략적으로 아시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큰 급변 사태가 나거나 뭐 그래도 미국이 직접 피해를 입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구조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데 뭐 적어도 절대로 반대하는 나라는 아니죠. 그 미국의 힘 더하기 통일을 원하는 우리의 힘이 이거보다 더 크면 됩니다. 뭐보다 더 크냐? 나는 북한 통일되는 게 좀 골치 아픕니다라는 중국의 힘. 그리고 일본도 사실은 한반도 통일이 네.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일본도 막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통일되면 자기 망하는 거니까 그 힘보다 이 통일을 원하는 세력의 힘이 더 클 때 그때 대화가 아니라 미는 거죠. 네. 국제정치 힘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좀 좋다고 보는 거가 미국의 힘, 한국의 힘. 근데 미국이 일본 정도는 설득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미국이 일본한테 너 오라 그러면 와야 되는 상황까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미국이 이쪽 우리 편으로 갖다 놓을 수가 있고 통일 지향하는 세력으로 지금 북한이라는 그 힘이 거의 0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작년 무렵부터 이제 경제 발전이 둔화되거나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기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이런 네. 상황으로 가는 이때가 이게 방정식이 우리한테 좋은 쪽으로 국제 정치학자들은
중국의 공산당 수뇌부가 평온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지금 현재 매우 격렬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리커창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리커창이 그 경제부총리 아닙니까? 뭐 시진핑하고 아주 친한 거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 관계도 좀 이상하고 일단 경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돌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속으로 그 부글부글 할 겁니다. 네. 그 얼마 전 그 미국 뉴스에는 시진핑 주석이 저렇게 그 공격적으로 남진해에 나오는 것은 네. 국내 정치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근데 거기를 미국이 너무 세게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그 세이브 페이스 그 체면을 세워주면서 출구를 미국이 마련해 줘야 된다는 그런 기사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저희 국제정치 열혈 애청자 중에 한 분은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민주화의 욕구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뭐 싱가포르의 경우도 있고 뭐 5만 달러 수준이 됐는데 정치적 소요가 없었다는 거죠. 중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하는 것은 좀 근거가 박약하지 않는가. 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입니다. 네. 싱가포르는 그 뭐 도시 하나죠. 거기서는 그래서 그 독재가 돼요. 독재 안 하면 거긴 또 큰일 나는 게 뭐냐면은 싱가포르 사람 5만 불인데 집에 자동차 2대씩 있으면 싱가포르는 폭발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그 도시가 아니에요. 13억 5천만이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다른 나라보다 더 힘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000달러 때 민주화가 되잖아요. 네. 중국도 이제 서서히 그쪽으로 가는 거죠. 더군다나 중국은 그 국가적으로 구심력이 강한 나라도 아닙니다. 원심력이 오히려 더 강한 나라인데, 근데 이제 지금 국민들이 지지를 받는 것은 아주 엄청난 속도의 경제 성장이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8%라고 얘기해요. 8%가 안 되면 중국 정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왜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금년 공식 발표는 그렇죠. 뭐 안 되죠. 8%안 되는 겁니다. 벌써 7%도 무너졌고 6%대라는 그럼요. 건데 이것도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이것들이 저 중국 국민들이 그 막 급속하게 발전하던 그걸 즐기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열매를 즐기기 경제 성장의 시작했는데, 과실을 근데 그놈이 즐기기 갑자기 안 됐을 때는 다른 쪽으로 욕구가 터지는 네. 거죠. 우리 그 신문 같은 데가 난 좀 그렇게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한다고 보는데, 얼마 전 그 신문에 중국의 중산층 숫자가 미국 중산층보다 많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럼 뭐가 그러니까 근건지 네. 그 숫자를 밝혔더라고요. 미국은 중산층이 9,200만인가 그런데 네. 중국은 1억 900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기는 숫자냐 하면은 미국의 9,200만이라는 거는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중산층이라는 얘기가 되는 네. 겁니다. 중국의 1억 900만이라는 건 중국의 중산층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이 사람들은 중산층이 아니라 중국에서 아주 잘 사는 계층이 되고 나머지들하고는 적대감을 가지는 계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도 요거밖에 중산층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중산층이 아니라 중국의 특권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회를 더 분열적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미국보다 중국이 중산층이 더 많다니 이런 거는 좀 무책임한 보도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 하원이 발의를 한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 네, 재지정이죠. 엄밀히 그렇죠. 말하면. 네. 그건 테러리즘 그 자체보다 네. 미국이 지금 대북 정책의 그 넓은 맥락 하에서 네. 나오는 일이다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죄기 위한 모종의 국제적 움직임이 확실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는 1년 버티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그 말한 사람이 있어요. 네, 미국의 그 토마스 릭스 네, 라는 그 정말 그 사람은 군사에 관한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자기 트위터에 날렸죠. 네. 한 달 됐나? 오늘의 문제. 그 북한은 금년이 끝나기 전에 무너질 것인가라고 지가 질문을 하고 자기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솔직히 자기가 보기에 그 리틀 김이라고 썼습니다. 네. 그 꼬마 김 씨를 풀어핑업 이렇게 받들어주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안 남았다. 그런 그렇군요.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김씨 왕조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예, 하여간 뭐 우리가 뭐 그냥 기대만 하는 것보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뭐 북한이 어렵고 또 미국이 국제 사회가 저 정권에 대해서는 이제 인내심이 좀 다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알겠습니다. 느낌이 현실로 확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좋겠죠. 네.